안녕하세요. 네, 많이 떨리네요. 자, 초기에 저 사탕 받으신 분 나오세요. 자, 두 분. 네, 사탕 받으신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네. 저 초기에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화면 제 거 화면은 어떻게 띄우죠? 아, 여기 있구나. 네, 나오세요. 요거 전체 화면, 풀 화면. 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네. 좋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고 후배분들입니다. 네. 제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역에 맥도날드를 가야 됩니다. 강남역에 맥도날드를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옵션은 지금 강남역에 맥도날드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홍대역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홍대역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홍대역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홍대역. 네, 홍대역. 자, 두 번째. 여기는 강남역에서 내려서 맥도날드를 가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길죠? 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역에 내려서 맥도날드에 가요. 네, 강남역에 내려서 맥도날드를 가요.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 오세요.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저는 이쪽으로 지나가면 뭐라고요? 홍대역. 그 다음 역에서 맥도날드를 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나가 볼게요. 지나가 보세요. 나는 홍대역. 홍대역에서 강남역에 내려서 맥도날드를 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단계와 절차를 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맥도날드까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죠. 고객은 제가 만든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 행동대로 가게 됩니다. 역행하진 않아요. 이 프로세스를 앞으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초기 수행 범위 및 분류 방법론인데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가령 예를 들면 모니터에서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모니터에서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아, 네, 개발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울겠죠. 네. 모니터에서 그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를 혹시 방법 아시는 분? 네. 모니터를 정의하고 네. 사람을 정의하고 네. 나온다를 정의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았어요. 자, 저는 모니터를 깨고 그 모니터에서 사람을 나오게 만듭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안 된다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안에서 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프로젝트에서 페이지 다운을 네, PDF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우선 제 소개는 저는 당근 대장이고요. 당근 좋아하시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공개적으로 당근 좋아하지 않고요. 당연히 대장이지 라는 자존감을 세우는 징글입니다. 저는 지금 24년차 뺐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니어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의 공동저자고 풀스탯으로 안 해본 거 없어요. 진짜 다 해봤던 기획자이기도 하고 기획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지 소통 신청하시면 물론 답변은 조금 많이 느릴 수 있지만 언젠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함께 공부해요. 당근대장 선배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저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매일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그 성공이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계속 카페가 아니고 네,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요즘은 제가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제가 공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다면 네이버에서 당근대장을 검색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당근대장. 당근대장. 네, 검색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을 한번 이용해서 18은 1이다라는 논리를 정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은 휠 수가 없고요. 등호에다가 빗줄을 그으면 되지라는 답을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자, 선을 하나를 그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분 드릴게요. 1분, 2분, 3분, 4분. 아는 사람 손 드세요. 5분. 네. 18 사이에 마이너스. 네, 정답입니다. 박수. 자, 사탕 던질게요. 사탕 받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방금 그 비명은 방금 사탕을 맞으셨습니다. 네. 자, 18 다음에 1은 맞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좀 정의를 해볼게요. 주어진 일정 이내 목표를 절차에 맞춰서 수행하는 것, 이게 프로젝트예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일정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은 시간과 인력과 자본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머리들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 구축기획자죠.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없었던 것을 만드는 사람들, 이걸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요. 자, 프로덕트 매니저, 서비스 기획자. 그래서 운영과 개선과 구축을 통해서 이쪽, 즉 제품이 형성된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트렌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죠. 자, 프로덕트 오너, 시니어죠. 거의 경쟁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속해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좋을까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좀 더 강할까요? 누가 좀 더 힘이 셀까요? 자, 프로젝트 매니저 손 들어보세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 발 들어보세요. 네, 프로젝트 매니저가 더 센 걸로. 예, 맞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더 세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기반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당신이 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당근 대장님이 당신이 세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구축은 새로움과 모방이라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새로운 건 뭐예요? 구축, 새로운 거. 아이폰 같은 거.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방은 뭐예요? 쇼핑몰 그냥 복사해서 만드는 거. 쇼핑몰 같은 거 새로 만드는 거는 모방이죠, 알고 보면. 자, 거기서 아이덴티티를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반적으로 기술의 이해가 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고객의 이해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통계학자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프로젝트로 가면 거기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잘 설계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을 모르니까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 쪽에서 쌓이는 DB를 가지고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메인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확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PO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분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었지? 저 한 1시간 동안 이거 했는데도 못 맞췄는데 정답지 보고 맞았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뭐 쇼핑몰 만들어 주세요, 또는 모니터에서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이너스라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논리, 타당한 것을 제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100억을 받았는데 요만한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논리 타당하지가 않죠. 근데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무슨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논리 타당하지 않죠.
적당히 거기에 맞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는 정답이 없는 무에서 시작이 돼요. 무에서 시작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 중심으로 접근을 할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 MBTI가 S이신 분, 이분들은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따라해보세요. 프로덕트 매니저. 네, 프로덕트 매니저로 가셔야 되고요. 자, 혹시 N인 사람들, 예, 이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저 따라해보세요. 프로젝트 매니저. 네, 프로젝트 매니저로 가시는 거예요. 약속. 네. 프로젝트란 계획과 실행으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프로젝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움이냐 모방이냐. 자, 새로움은요, 경험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인데 학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주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오픈 AI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경쟁자가 없으므로 마케팅 비용 및 파급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오픈 AI가 구축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생성하는 데까지 3조 3천억 정도가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없던 걸 만든 거예요.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근데 모방은 타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벤치마킹해서 구축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숨겨진 진실은 경쟁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약간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파급력이 좀 약해요. 쇼핑몰 뭐 오픈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픈 AI는 3개월 만에 1억 정도의 명수가 파급력 있게 서비스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새로움과 모방,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시게 되면 판단하셔야 돼요. 회사가 한 3조 3천억 정도가 있으면 어떤 걸 한다? 새로운 걸 한다. 만약에 3조 3천억이 없으면 뭐를 한다? 모방을 한다. 네. 모방을 하더라도 뭐 더 멋있게 만들면 되죠. 네. 프로젝트 고려사항이에요. 드러난 정의와 드러나지 않는 정의가 있는데, 드러난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나요? 갑자기 쇼핑몰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이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층에서 벽돌을 날려야죠. 네. 그래서 목표는 절대 변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정해진 일정이 분명히 있죠. 정해진 일정을 3개월로 딱 정했는데 저는 휴가를 가야 되니까 한 4개월 뒤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수행 일정. 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범위. 정확하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진 정의, 변하는 거. 예산과 비용이 얼마인가요? 추가 업무, 여러분들 여태까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추가 업무 안 들어온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400분 정도 계신데 정말 역시 기획자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추가 업무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감동해요. 그리고 누가 하나요? 수행 인력 변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저 결혼해요. 이거 가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갑자기 얘가 안 나와. 개발자인데, 핵심 개발자인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진짜 잡으러 간 적도 있어요. 네, 저 숨어 있는 사람, 개발자. 죄송해요. 제가 공개적으로 개발자를 잡으러 갔다고 해서. 네, 기술이 있나요? 솔루션과 수행 기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구축 인력만으로 구축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API를 가져다가 쓰거나 솔루션을 가져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게시판이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구매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하나요? 일단은 목표를 정해야겠죠. 목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무엇을 위한 땡땡땡 프로젝트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위한 땡땡땡 프로젝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뭘 계약했는지 모르면 당연히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여러분 맡으면 무엇을 위한이 들어가야 돼요. 땡땡땡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땡땡땡 프로젝트명. 땡땡땡 문제는 새로움이냐 모방이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모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프로젝트든 대부분은 다 모방입니다. 새로운 건 샘 알트만이나 당근대장 정도가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여기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간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수행 일정. 시작일로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멤버스라고 하는데 한 명이 1개월 동안 22일 토요일을 제외해서 그 다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외해서 투입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스를 산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24냐 29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22로 통일하죠. 우리 약속하죠. 앞으로 22예요. 네, 뭐 24 좀 더 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틀 정도 빼시는 게 가장 적합한 우리의 근무일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정을 정의하는 건 기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기획자. 너희들은 내가 정한 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막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막 울면서 제발 좀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안 돼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해. 이렇게 해서 정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나가거나 약간 산출물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젝트를 업무를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렬 처리로 가는 거예요. 병렬 처리. 즉 기획자가 메인 스토리보드를 치고 쳤을 때 디자이너가 그 메인 스토리보드를 디자인을 시작하고 기획자는 뒤에 이제 밑에 서브 페이지들을 만들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기획자가 달리면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산으로 간다. 큰일 난다. 기획자가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힘들게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르니까 수정도 빨라. 그러면 디자인과 개발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바꿔. 계속 그렇게 해서 한 7, 8번을 바꿔요. 7, 8번부터는 표정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한 12번 정도 되면은 이제는 책상 위에 사직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획자가 수정을 많이 하는 그 순간 개발자하고 디자이너는 기획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욕망을, 이 숨겨진 욕망을 감추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기만 해봐라. 다음이 있다. 라고 해서 욕망을 감추셔서 딱 끝나는 순간 딱 이거야 너희들 다음 거다 에이 놀랐지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아무리 욕망이 있더라도 감추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획자에게는. 제가 얘기했죠. 일정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거. 거기에는 아름답게도 없고 심플하게도 없고 모던하게도 없어요. 그냥 일정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넥스트는 당연히 모던하게 아름답게의 욕망들이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제발목을 잡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뭔가 완결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제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이버 메인이 수시로 바뀌죠. 모든 웹사이트는 변화를 합니다. 그 욕망을 감추고 넥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완결성 있게.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 단계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추가 업무들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배정할 때 뭐 또 너무 솔직하게 나는 한 달 정도 일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달하고 한 15일 정도는 필요해. 그러니까 1.2에서 1.5배수로 여러분들이 일정을 산출해야지 너무 솔직하게 1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요. 워라밸을 지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기획자는 되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기획자는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기획자, 개발자보다 많은 기획자 있나요? 회사. 기획자가 개발자보다 많은 회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획자가 개발자보다 많은 회사.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죠. 네. 이상한 논리네. 그쵸? 하지만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이거 예시를 잘 든 것 같아요. 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프로젝트의 범위. 대부분 저희가 요구사항 정의라고 RFP를 받아요. 정보기관 RFP 프로젝트 들어가신 분들은 막 수십 장짜리 RFP를 받아요. 그리고 또는 RFP 받지 않고 갑자기 뭐 쇼핑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던지면 프로젝트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너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이거니? 난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질문지와 나의 생각, 너가 원하는 게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 라는 프로파일러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던져요. 고객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쇼핑몰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드릴까요? 엘레강스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확 찢어서 던져야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쿠팡과 비슷하고 아니면 뭐 마켓컬리랑 비슷한 이런 좀 시니컬한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딱 하면 고객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했어요? 경우의 수를 많이 줄였죠. 전체 범위에서의 디자인의 경우의 수를 마켓컬리라는 경우의 스타일로 하나를 줄인 거예요. 엄청난 경우의 수를 줄인 거죠. 이걸 프로젝트 프로파일러라고 해요. 자, 요구사항의 작업 범위를 예측하는 건 주요 기능과 기술 정의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로 설계하고요. 인력 비용을 예측하고요. 프로젝트 추진 기획서를 작성을 해요. 이것을 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PM이 합니다. PM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너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기술이 이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프로젝트 추진은 이렇게 들어가서 장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기술 솔루션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너가 주는 건 100만 원이잖아. 나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프로젝트의 PM이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받은 금액만으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회사에 큰 손실을 주는 거죠. 그러니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과 불가를 결정해서 굿즈 같은 경우에는 PM의 역할은 불가능을 예측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중심으로 갑니다. 이 지정한 일정 안에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있어를 결정하죠.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 운영 쪽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요. 즉, PM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정 중심이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가치 중심이에요. 왜? 일정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를 안 해도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냥 혼나기만 합니다. 잘리진 않아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정 내에서 뭐 업무를 좀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한 30일 정도 했어. 그럼 뭐예요? 지체 보상금이 나오죠. 지체 보상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지체 보상금은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계약 금액에서 얼마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입 시 되게 필요한 건 욕망을 줄이세요. 프로젝트는 현실화입니다. 예요. 욕망을 줄여라. 그러니까 나는 뭔가 모니터에서 사람 나오고 싶고 뭐 슈퍼맨과 마징가 제트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의 욕망이고요. 현실로 들어오는 건 고객들은 큰 욕망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딱 적당량의 그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시작과 끝을 봐야 되는데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 평생 못 가요. 혹시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결심하신 분? 못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못 간다. 그러니 나는 스위스를 가기 위해서 10만 원씩 저축하자. 이거 갑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갈 때와 비용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 저는 14년 전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여태까지. 왜? 구체적으로 안 정해서.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끝이 없음과 끝이 있음인데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간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시작과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추진 반복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갈까요?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역까지의 시작과 끝을 정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정을 생각해요. 이게 아니에요. 끝이라는 걸 정하고 시작이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과정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정해야 되는데 그 끝이라는 게 대부분의 주니어 PM분들은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를 해요? 모방을 하죠.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끝을 보기 위해서. 자, 끝을 봤어요. 벤치마킹에서 끝을 봤어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밖에 새 나오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저만 아는 비결이기 때문에 떨려. 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저는 그래서 가입했어요. 22불 주면서 시작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시작은 챗GPT에게 물어보고 끝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명확하죠. 끝의 규모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쇼핑몰인데 쿠팡이냐 그냥 옷 쇼핑몰이냐,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쇼핑몰이냐, 여기에 대한 규모는 여러분들이 끝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갈 길을 모르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겠어요. 그러니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드러나는 거 웹하고 앱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인공지능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크버거 아저씨예요. 네. 시작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완성한 상태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페이스북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건 일반인들 생각. 기획자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즉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지 일반인들처럼 못 만들어요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과정, 시간과 비용을 선택해요. 즉 경우의 수는 되게 많아요.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선택을 통해서 과정상에서 갑자기 중간에 얘가 정체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를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또는 호선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면 지하철 타는 거랑 같아요. 일정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고 비용이 정해지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벤치마킹의 끝을 지금 못 봐서 그래요. 그 벤치마킹의 끝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초급부터 4년까지는 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배움을 많이 찾으셔야 되고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중급 방법의 깊이가 있어야겠죠. 이제는 서서히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고 그 방법 중에서 효율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다음은 뭐예요? 미래, 통찰력을 봐야 되는 거. 8년에서 15년. 자, 이때는 우리 회사가 가야 되는 미래를 통찰력 있게 설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쇼핑몰들은 트렌드를 따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A 쇼핑몰은 고객이 방문하면 물건을 찾는데 너무 힘들어. 한 475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찾아요. 근데 이 쇼핑몰은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 메인에 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거기 다 있어. 내가 원하는 샤넬, 루이비통, 뭐 항상 여러분들이 사는 거, 그런 게 항상 늘 즐겨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주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겠어요? 465페이지의 클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인공지능이 요즘 기업들이 혈안이 돼서 막 이걸 하려고 해요. 왜 하려고 하냐면 A와 B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나를 잘 알아. 내가 자주 보는 영상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싫어하는 영상들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나를 이해하니까. 인공지능이 부착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네이버를 갔죠. 네이버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글을 텍스트를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 다음 뭘 했어요? 그 텍스트 많은 것 중에 정말로 정답이 뭔지를 계속 눌러봐서 또 찾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로 갔죠. 네이버가 하이버 클로버랑 또 구글도 다 지금 제미나이나 이런 챗GPT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차세대 검색 엔진이 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세대 검색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일이 찾아야 되는 인지 부하까지도 전 세계에 나의 부하가 한 10만 명 정도 있거든요. 뒤쪽에 그 10만 명의 나의 알바들이 야 이거 찾아줘라고 하면 쫙 찾아서 전 세계를 서치해서 나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너 잘못했다고 그래. 너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사과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진정성 있게 걔가 되게 진정성이 있어요. 걔 참 착한 애예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의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이라는 부분들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트렌드에 맞춰서 끄집어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은 연차가 없으니까 이걸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집어넣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팀장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튀어! 네, 튀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물경력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물경력으로. 제가 옛날에 그 쇼핑몰 한복집 그 디자이너가 7년 동안 배너와 이벤트만 설계하다가 나오신 디자이너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거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는데 없어요. 7년 동안 그 한복집 배너와 디자인만 했던 사람을 다른 쪽에서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도전했던 사람. 왜?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인재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학습력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튀어예요. 열심히 월급을 받으시고 지금처럼 이 컨퍼런스나 외부의 교육을 배우시는 거예요. 네, 종료 10분 전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10분 전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론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끝을 아까 나오신 분들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내가 사람들을 배치해서 단계와 단계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꼴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같이 설계를 한 거고 최종적으로는 강남역의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게 꼴이잖아요. 그 루트를 우리는 상상했어요. 지금 방금. 그 상상을 고객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남역에서 맥도날드까지 걸어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때린다. 두 번째 때린다. 세 번째 지도를 보여준다. 누가 때린다라고 했어? 네. 지도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그 행동은 뭐예요? 관찰한 거잖아요. 그 관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여서 고객의 데이터,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갑자기 강남역에 내렸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꼴까지 가지 않아. 여기에 비율이 강남역에 내리는 비율이 100명이라면 최종적으로 강남역으로 가는 비율, 맥도날드까지 가는 비율이 100명 중에서 한 30명이야.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지도를 넣어줬어. 이정표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70으로 올랐어. 이 역할을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매니저. 자, 두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자는 요즘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대부분 나와요. 어디에? 이 자코리아 아저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잡스크립트를 보면 JD라고 하는데 아시죠? JD 아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작년도에 처음 들어봤어요. JD라는 거.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 기획 능력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 능력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기본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 다음 단계인 파이썬까지 공부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까지 공부한 사람은 저는 안 뽑아요. 왜냐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뽑지 않아요. 내 위치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은 뽑지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 지금 파이썬 혹시 공부하시는 분? 다 한 400명 정도 계신데 파이썬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크게 더 크게. 네, GPT가 그 통계와 분석을 다 해줘요. 그래서 엑셀을 첨부 파일로 이렇게 넣으면 GPT가 해당 행동의 패턴들을 나오게 해주고요. 혹시 클로드 3.5를 혹시 아시는 분? 클로드 가진 자들. 네, 클로드 3.5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얘를 그래프로 시각화로 인터랙션으로 이쁘게 만들어자라고 하면 쫙 그래프가 나와요. 바로 옆에. 그거를 우리가 대시보드처럼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심지어 인터랙션도 넣어줘라고 하면 쫙 올라가는 그래프를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내가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내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드로 이렇게 상승되는 인터랙션 쫙 해서 대표님 우리 진짜 이렇게 잘했어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클로드 쓰시면 안 되죠. 그냥 텍스트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유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항상 보내요. 인공지능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맵비님과는 진짜 인연이 되게 오래됐어요. 인연이 오래됐고 저도 그래서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나온 이유도 한국의 기획자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리딩하는 게 이 맵비님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그 시장을 만드시는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거를 자세히 요즘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라고 보시면 AI 기획자라는 시장을 대부분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길들이 내가 진짜 잘하는 길들만 열심히 가꾸다 보면 그냥 뒤처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잘하는 길을 가꾸시는 건 밑에 애들도 다 잘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나는 스토리보드를 되게 잘 그려 아름답고 엘레강스하게 그려 이거 여러분들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능력이에요. 넥스트로 내가 가진 능력을 더 갖고야만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다른 그런 좀 연봉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 파이썬 이런 거 배우지 말라.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GPT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 능력을 배우시는 게 오히려 지금 저는 낫다고 추천합니다. 네, 종료 5분 전이에요. 되게 시간이 오래 남았네요. 저는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빨리 끝내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얘기할까요? 네? 조금 더 얘기해요? 다른 사람 표정 별로 안 좋은데. 네. 혹시라도 제가 아직 질문을 못 받았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들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주도 여행 상품권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빨리 손 드세요. 손 드셨어요? 예. 일어나세요. 네. 머리 긁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망이에요.
난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자, 다른 분. 네. 질문을 드나요? 네. AI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AI요. AI는 한 5년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쪽이 되게 시장이 되게 형성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통계학 공부하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인공지능 공부하고 GPT 공부했는데 통계학을 여러분들 막 책 사서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내가 미친 짓 했구나. 필요 없는 짓 했구나. 왜? GPT가 다 해줘요. 그래서 통계학, 그러니까 이게 시류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남들이 해주는 거를 기술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괜히 공부했다가 오히려 전 손실본 그 케이스거든요. 물론 기초적인 이론은 알아야 되는데 차라리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요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컴퓨터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인문학 공부를 하셔라. 사람의 행동에 대한 걸 공부하셔라. 그리고 요즘 개발자들이 UX 공부하러 다녀요. UX. 그래서 지금 업스테이지에 그분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저랑 같이 UX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같이 갑자기 일요일 날 그 세미나에 갔는데 UX 세미나에 갔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왜 UX를 배우세요? 저는 기획자인데 왜 UX를 배울까요? 서로 답변을 못했던. 근데 왜 UX를 배우냐면 지금은 터치 베이스나 마우스 클릭 베이스의 이 환경에서 보이스 레코딩이 들어가면서 또는 시각의 멀티모달이 들어가면서 시각과 텍스트 그리고 음성과 텍스트 그러니까 동시 입력으로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제스처나 사람의 감정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모달로 갔다라는 건 이미 컴퓨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스크린 캡처, 즉 컴퓨터는 나의 컴퓨터의 화면을 이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메라에다가 저렇게 평가하거든요. 야, 사진을 딱 찍고서 나 몇 점이야? 100점입니다. 나 잘했어. 칭찬하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평가 내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화장해야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IT의 변화와 디바이스의 변화, 즉 솔루션에 대한 변화와 디바이스의 변화를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아이폰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었죠. 서비스가 다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글라스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갤럭시 반지도 나왔죠. 이거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헬스케어 쪽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발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글라스가 나오면 뭐예요? 음성과 VUX, 음성 UX가 많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누른다고 했을 때 지하철 2호선에서 이렇게 낑겼는데 저 상품을 눌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사람 어깨를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이거 누구도 아이트래킹 맞아요. 네, 누구도 이것을 선언하거나 결정하거나 이 시장을 만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UX를 공부하러 다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도 UX를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